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들려줄 이야기는 전원주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전원주택을 잘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이 투자의 대상물로 여기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원주택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원마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로도 5m 정도 돼서 차들이 교행할 수 있게 돼 있고 우수관, 오수관 다 잘 돼 있어요.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약 80채 정도가 모여 있거든요. 자, 이곳이 어디냐? 안성시 삼중면 율곡리라는 곳이에요. 이 율곡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자연보전권역이라 이쪽 주변에서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허가가 안 나거든요. 한강수계 아래쪽에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곳에 보통 보면은 전원주택이 간간히 들어오는데, 이렇게 삼중면에 80가구 이상 만들어진 전원주택 단지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이런 곳에 땅이 얼마 정도 되냐면 토목공사를 해놓은 이런 곳이 평당 80에서 10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들을 쭉 돌아봤는데 저 바로 앞쪽까지 2차선이 이미 다 새로 뚫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지 내는 다 차들이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덜렁 떨어져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그런데 이곳은 대단히 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런 곳이 수지나 분당처럼 평당 300, 400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용인 SK 하이닉스와 불과 한 7km,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용인 SK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들어오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세컨하우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의 원삼이나 배감 같은 경우에는 지가들이 굉장히 비쌀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굉장히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 5km 바깥으로 밀려가는 그런 지역이나 도시들을 좀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지가가 싸다면 거기 대안으로 이런 율곡리 같은 경우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이런 곳에 저렴한 땅이 있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전원주택 마을과 경계선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잘 돼 있고 우수관, 오수관 이런 배수시설도 잘 돼 있는 딱 붙어 있는 임야가 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죠. 우리가 도로를 볼 때도 이렇게 잘려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이거 왜 도로를 바닥에 이렇게 잘라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것들은 상수도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잘라놨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임장 다니다 보면 도로가 잘라놨을 때 이게 왜 잘라놨을까, 여기 어떤 관이 묻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임장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내가 목적물을 향하여 왔을 때, 임장 왔을 때 이 목적물 주변의 환경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전원주택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호재로 삼고 있는 SK 하이닉스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교통의 편리성이 있는지, 향후 이런 곳이 더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변 파악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취득해야 될 그 목적물에 대한 배수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왔을 때도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어떤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일단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고 이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계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을에 있는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동네 분들과 만나서 이곳에 언제부터 들어오셨고 또 이곳의 땅값은
옛날엔 얼마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파악들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 땅 보시죠. 이 도로와 붙어 있는 게 100m가 넘어요. 이렇게 100m가 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 땅의 가격이 평당 20만 원대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 경계선과 이루고 있는 저 전원주택 이 앞쪽의 땅 같은 경우에는 평당 지금 80만 원, 100만 원인데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나왔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이 땅의 면적이 5,000평이 넘습니다. 근데 5,000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평당 20만 원이면 10억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서 1년, 2년 만에 3배, 4배 이상도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란 거죠. 워낙 환경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임야가 덤성덤성합니다. 우리가 임야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임야에는 중요한 게 산의 경사도를 봐야 돼요. 경사도가 안성 같으면 25도인데 이 땅 같으면 10도도 안 돼. 10도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경사도가 문제가 없고 또 자세히 보시면 울패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울패도라는 것은 산림의 그 척도예요. 산림이 나무와 나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나무의 간격이 많진 않아요. 충분히 어떤 인목도도 나오고 울패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보면 이곳에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높이가 보면 이 도로와 그냥 경계선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을 개발했을 때 토목을 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면 이 땅 같은 경우는 토목비가 아주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의 땅이다 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크기가 한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고 높낮이가 어떻고 또 안에 들어가면 보호수가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화를 신고 이미 다 다녀봤는데 카카오맵 지도를 보고서 위치 정보를 뜨거든요. 그럼 위성에서 내가 이 땅의 5,000평을 경계선을 다 다니면서 살펴보면 그 위치라는 것이 이 좌표라는 것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경계선을 다 돌아보면서 묘지가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개 묘지가 끄트머리에 박혀 있어요. 다행스럽게 이 묘지가 이 땅 어디 중간에 되어 있다. 근데 이 이장하기도 어려운 묘지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끝자락에 묘지 하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장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장을 요구해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빼놓고서 개발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이유가 땅은 이런 땅을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가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땅을 사려면 이런 주변 배경들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런 확실한 땅, 이런 저렴한 땅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실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